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드디어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메뉴는 잘 고르셨나요? 네,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저희 진단쇼와 함께 종목 고민도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꿀팁도 얻어갈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좀 이제 효율적이고 좋은 점심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은 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서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밖에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2분기 GDP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도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진단쇼에서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이재필 전문가고요. 두 번째 전문가 부자왕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하기 전에 또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네,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테리님 드디어 1등 하셨네요. 네, 이거는 진짜 1등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파골 묘조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그마님도 안녕하시고요. 어쩌라고 내 맘이지님 네, 벌써부터 우리 단골답게 이 종목을 들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네, 이따가 꼭 진단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그리고 5시간 40분 동안 영화를 시청을 하셨다고요? 그 영화가 5시간이 넘어가는 건가요? 어떤 영화인가요? 저도 궁금한데 네, 여기에다가 추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하고 싶다님 안녕하세요. 러브수기님도 오셨네요. 네, 모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진단쇼에서 더 열심히 진단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제 댓글 참여 항상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창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에서 GDP,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민간 소비 지출은 괜찮았고 이에 따라서 소폭으로 이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이렇게 상승세를 달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와서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주식 시장에서는 현재 발표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수치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발표된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은 0.6% 정도 성장했는데요. 2분기는 0.7%로 1분기보다는 소폭 좀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소폭 조금 높지만, 그동안 우리가 예상을 하기에는 0.3에서 0.4% 정도밖에 2분기에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있었는데요. 그 예상치는 많이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민간 소비가 이걸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엔데믹을 우리가 들어간 게
2분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 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보전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 요인들 이런 것들이 민간 소비를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엔데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코로나 환자가 뭐 한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그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가게 문을 닫게 하지는 않겠지만 전에처럼 뭐 영업시간을 제한을 두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현 정권 하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스스로가 좀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엔데믹으로 이렇게 풀어놨을 때는 뭐 좀 돌아다니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런 수요가 좀 있었는데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지금 코로나 확산, 지금 재확산되는 이런 국면에서는 야, 몸 좀 조심하자. 라고 좀 움츠려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소비 심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의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보다는 국제 정세를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연준에서 말만 하면 긴축 물가 잡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겠죠.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되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0.75 정도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된다라는 거는 잘해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고요. 조금 좀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죠. 자, 미국 시장에서도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도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도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분기에 가장 좀 많이 우리나라 GDP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게 수출 부분인데요. 수출이 3.1%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상해도 봉쇄를 하고 봉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하지만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새로운 변이에 의해서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뭐 이런 부분들 외에도 정치적으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 오늘 내일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죠. 자, 요게 새로 출범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오늘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장관급 화상회의가 있는데 이걸 만든 이유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뭐 우리나라한테 뭐 중국의 신기를 좀 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좀 빨리 결정해라라고 독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치포 동맹에 대해서 뭐 가입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을 다음 달 8월 24일까지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좀 봉쇄하고 견제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교롭게도 8월 24일 같은 경우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로 못을 딱 박았다라는 거는 미국의 의도는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만들고 IPEF도 만들고 다 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얼마 전까지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조금 좀 중국이 언행을 가려서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비판하는 목소리, 우리나라의 협박성 멘트들 이런 것들도 점점 강도가 좀 세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들 이런 것들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기보다는 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좀 깎아먹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큰 틀에서 경제 GDP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GDP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좀 고려를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국제 정세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좀 흐름을 잘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GDP 성장 관련해서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종목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는 분은 네, 역시 어쩌라고 내 맘이지 님입니다. 네, 오늘은 콘텐트리 중앙을 들고 오셨고요.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우영우 효과 때문에 콘텐츠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수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 맘이지 님도 그걸 아시는지 이제 이재필 전문가님의 기준으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시냐,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우리 앵커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죠. 저 콘텐츠 하나가 또 우리나라 엔터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치 작년에 오징어 게임 이 열풍일 때 그때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콘텐트리 중앙은 예전에 J 콘텐트리죠. 제가 J 콘텐트리가 입에 배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극장에 대작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마녀2도 좀 저도 봤는데 상당히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산도 이렇게 상당히 좀 반응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외계 플러스 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아까 그 GDP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전에처럼 코로나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그때처럼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저 확진자 수 급증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한 가지 원인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좋은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실적 부분들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다라면 얼마든지 좀 들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겠지만요. 자, 이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는 1분기에도 적자가 꽤 많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한 318억 정도 발생이 됐고요. 2분기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다행인 거는 3분기, 4분기 이때는 흑자 전환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마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태고요. 자, 이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일단 지금 기술적 반등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지금 바로 매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저항선을 찾아보고 그 저항선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차 저항선의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저 60일 이평선 자체가 워낙 좀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22평선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62평선 근처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평선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2평선이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전에 저점을 찍었던 때가 5월 달에 한 4만 원 정도를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 그런 구간이 있었으니까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4만 원이란 가격대에서 61, 2평선하고 이렇게 좀 같이
만나는 그런 저항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조금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4만 원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 일단은 보유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4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갈공명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블루 실장님 휴가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우리 블루 실장님이 리오프닝에 물꼬를 터주신 건지 궁금한데, 여러분들 솔직히 리오프닝 관련주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이게 하나쯤은 다 갖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만약에 고민되는 게 있다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저도 어떤 종목들 갖고 있는지 궁금하니까요.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콘텐트리 중앙 영화 관련주도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이요? 네, 예. 매수가랑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이 뭔지도 알려주세요. 48,500원에요. 네. 30%인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오, 되게 오랫동안 갖고 계셨네요. 혹시 1년 넘으셨을 것 같아요? 예, 2년 넘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고 해도 기쁘진 않으시겠어요. 네. 그러죠. 그러면 네.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또 반등하다가 또 떨어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진단 요청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하나솔루션 관련해서 보유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지금 4만 원 후반 부근에 들어가셔서 지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니까 되게 많이 답답하실 것 같고, 이게 요즘에 좀 탄력을 받는다고는 해도 이 원금까지 가고 또 원금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시청자님이 48,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 뭐 작년 한 4월 달이나 작년 초 정도 그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말 그대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드신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본다거나 뭐 그렇게 봐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자, 큰 틀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하나솔루션이 좀 그 가격대 정도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돼야 뭐 그런 그 가격대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뭐 다행히 뭐 그런 부분들은 있죠. 어제 상당히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이 나온 이유는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이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걸 재료로 해서 뭐 인곳이나 웨이퍼, 모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한다라는 얘기는 곧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 어제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뭐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가장 좀 못 잡아먹어 안달인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장산 태양광 패널이나 뭐 면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는 수입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한 40% 정도의 폴리실리콘이나 뭐 그런 것들을 신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플러스 요인이다. 요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친환경 관련해 갖고는 지금 좀 어려운 국면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런 거죠.
뭐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오늘 내일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자,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굉장히 뭐 전 세계를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죠. 특히 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푸틴이 뭐 기껏 그 터빈 고쳐서 줬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뭐 터빈이 또 하나 고장난 것 같은데 뭐 또 더 찌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투자들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뭐 길게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가겠지만 그래도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게 시간이 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모멘텀들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미국 의회에서 BBB 법안에 지금 이 친환경 관련되는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다. 뭐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커다란 환경 이런 부분들은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뭐 현재 상황은 48,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요거는 지금 뭐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 하나솔루션이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좀 친환경 관련되는 뭐 이런 바람도 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한 4만 원 정도 근처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뭐 분위기만 조금 좋아진다라면 상승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매수하신 가격까지 이 도달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기간에 관계없이 쭉 들고 갈 수 있다라면 연 단위 뭐 한 1년, 2년 정도 단위까지 본들 수 있다라면 들고 가시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간을 기다리시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4만 원 근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뭐 들고 가실 여력이 좀 되실까요? 네, 들고 갈 수는 있는데 너무나도 오래돼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당선되면은 친환경이 쓴다고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이 추천해가지고 그때 산 것인지 계속 그 뒤에 지금 당선 전주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좀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나솔루션 진단을 해봤는데 사실 하나솔루션이 어제 중국에서 뭐 폴리실리콘 가격 규제한다 했는데 얘는 오히려 반사수혜를 누렸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차익 실현인지는 뭔진 모르겠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전망은 밝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하나솔루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러브수기님 맞아요. 이마트 최근까지만 해도 갑자기 급등했었는데 갑자기 월마트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발 좀 월마트의 악재에서 좀 벗어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마트 관련해서도 만약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댓글창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댓글에다가 보유 비중이랑 고민 그리고 매수 단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솔루션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능구렁이77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LX 인터내셔널 32,200원에 10%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실적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연말 배당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LX 인터내셔널 전문가님은 어느 정도로 좀 목표가를 설정하고 계신가요? 자,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사주들, 이게 구 LG 상사가 이름을 바꿔서 LX 인터내셔널로 바뀐 건데요. 자, 이런 상사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자원 개발을 상당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뭐 오만 쪽에 석탄 광구,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도 마찬가지 석탄 광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원유 쪽, 뭐 이런 쪽도 가스전도 탐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유가 시대에 상당히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시청자님 상당히 좀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요게 저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참 이 정도 주가가 이 정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인데, 자, 올해 예상치가 연결 기준으로는 한 8,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요거를 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조금 틀려집니다. 뭐 자회사들, 해외 자회사들 뭐 이런 쪽에서 실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자, 이때가 2월 달에 좀 바닥을 찍고 다른 종목들 다 급락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거기 급등했던 데에 대해서 뭐 다른 종목들 다 많이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반영을 해가면서 가격 조정을 받은 거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 저 연말 배당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단기적인 그런 관점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짧게 본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가 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짧게 본다라면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배당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배당을 2,300원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배당을 한 거죠. 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배당 부분만 하더라도 뭐 지금 시청자님이 약간 손해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배당 주식들의 특징은 연말로 갈수록 조금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라면 연말까지 들고 계신다라면 한 37,000원대 정도 근처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석탄 관련해서도 뜬 적이 있어서 그때 또 기대감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일단 보유도 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예전부터 올라왔던 종목들, 그리고 그때 핫하다고 해서 들어갔던 종목들,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고민이 됐을지 이런 게 이제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하면서 이제는 손실을 좀 줄이고 더 많은 수익률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전문가, 우리 부자왕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네, 그때도 많은 종목들 들고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자왕 전문가님 만나기 전에 우리 또 이제 아까 제가 어제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좋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 남겨주시고요. 또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함께 토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부자왕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뚜렷한 흐름은 나타내질 않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올라온 게 우리 스카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았던 종목이라서 우리 스카이님 말고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전약품입니다. 국전약품이고 1,500원에 진입을 하셨고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 하는데 이게 사실 1,5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닿을 듯 말 듯 해서 이 원금 회복을 하려다가 말다가 올라가려다가 말다가 해서 되게 감칠맛이 많이 나시고 좀 조급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조금 비싸게 사셨네요. 1,500원이면은. 사실 뭐 내용은 나쁘지는 않아요. 또 재료도 있고, 또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인데다가, 예, 상장한 지도 크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 상당히 있는 종목입니다. 뭐, 대주가 지금 62% 정도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요. 유통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5천만 주에 60% 넘게 갖고 있으면 3천만 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1,900, 2천만 주가 계속 돌고 도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거래 많이 됐을 때는, 1,700만 주씩 됐으니까, 이번 한 달 동안은 거래가 좀 상당히 많았어요. 안 될 때는 뭐 엄청나게 안 됩니다. 10만 주 채 안 될 때도 있었고, 어쨌든 이 종목은 코로나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 재료가 막 반영될 때가 있고 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요즘처럼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도 주가가 꿈쩍 안 하는 때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진단 키트 관련주 보시면 알지만 지금 더블링 얘기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런 기업 내용이 뭐 문제 될 거는 없거든요. 자본금 규모를 본다면 49억밖에 안 되는 아주 초만 회사고 부채 비율 20%대니까 금리가 지금 2%에서 3% 가는데 금리 올린다 해서 이 회사가 뭐 크게 재무적으로 채무 때문에 뭐 문제담을 그런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다 저는 보고 유보율이 1,600%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이익을 잘 챙겨놨다는 얘기잖아요. 유보율이 많으면 위기 대응에 또는 인수합병이라든가 신기술, 인원 이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주식은 오를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떨어지기만 바라다가 떨어질 때 사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둔해서 물려 있는 건데요. 한번 월봉 한번 보죠. 뭐. 월봉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저쪽에 보니까 이게 그 꼭지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4,900원 찍었거든요. 이때가 보시면은 5,000원 근방이잖아요. 그때부터 쭉 올라와서 5.25 거의 뭐 500% 가까이 올랐다가 계속 지금 내리막이었단 말이죠.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빠지는 것보다는 이제 반발하고 반등 시점에 좀 들어와 있는데 얼마만큼 오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봐서는 월봉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주봉에서도 눌림목이 나온 것 같아요. 10,000원 넘어가면서 한번 눌러줬고 일봉에 보니까 여기 1,500원 보이는데 그때 사신 게 아닐까요? 1,500원 2%. 뭐 한번 쥐꼬리만큼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번 찔러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쉽고 시원찮으면 빠져나오겠다는 거니까 뭐 풀베팅 한다는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가거나 뭔가 좀 좋은 얘기가 나올 때, 그죠?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동사도 뭔가 좀 내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좀 재료가 좀 될 만한 부분. 지난번에 누세핀인가 샤페론 그 얘기 나오면서 주사제 얘기 나왔잖아요. 임상 3상 기대감이 좀 커진다 이런 부분에. 기술이전 얘기가 나오면 좀 떴던 것 같은데, 아직 주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원찮게 움직였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봉으로 들어가서, 충분한 가격 기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주봉 라인에 까만 선 보이죠? 아주 두꺼운 이 선에서는 2021년도 지난해에서도 여기서는 반등이 아주 세게 들어왔었고, 또 이번에도 여기에 살짝,
예, 미끄러졌었습니다만 바로 반등 들어왔던 걸 본다면 지금 자리는 저점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눌림목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5,900원, 6,000원대에서는 한 4, 5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 눌림목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전 좀 보유하시면 지금 뭐 손실이 나 있긴 하지만 한 1,500원 정도, 한 2,000원 정도면은 그죠? 네, 충분히 뭐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다 좀 보고 매물이 단기적으로 많은 자리는 1,500원 자리예요. 매수 자리가 기가 막히게도 이 자리가 매물벽이 많은 저항대로 바뀌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주가 올라갈 때는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그 저항 지점을 지지대로 바꿔서 거기서는 이제 되돌림이 나오면 거기서 받아서 올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일단 두들겨 봤거든요. 두들겨 보니까 참 견고하긴 하네요. 9,500원, 1,500원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저항을 받았고, 그래서 주봉에 보시면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 음봉이 직전 양봉의 3분의 1, 2분의 1은 안 되는 것 같고,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연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나오면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500원부터 11,000원대까지 수익이 나고든 빠져나오지 굳이 지금 손실이 났다 그래서 비중 뭐 2%밖에 안 되는데 넓적 그냥 팔아버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수익 내고 빠져나오자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2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해 본다면 적어도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전약품 조금 더 들고 계시길 바랄게요. 일단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실적까지 체크해 보시고 이왕 들어가신 거 일단 원금 회복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익을 갖고 나오는 게 기분이 좋을 테니까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대박매실님, 종목 진단 안 해줬다고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우리 대박매실님 어떤 종목인지 저도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태리님, 안 해주다뇨. 저희가 또 꼼꼼히 내 종목인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진단해 드리니까요. 모두 여기에다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또 진단을 했고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다현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애경케미컬 12,000원 매수를 하셨고 30%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만 건재하면 기다릴 텐데 이게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12,0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사실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애경케미칼 12,000원 구간에서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태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되게 애물단지처럼 좀 끙끙거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애경케미칼. 사실 기업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 애경 계열사, 애경사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사는 선정을 잘했다. 회사가 좋은 게 주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업의 가치가 기업 이름하고 좋은 기업, 좋은 실적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애경케미칼 회사, 애경그룹으로서의 동사의 재무적 가치를 한번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연간 매출액이 3년 전에도 1조, 작년에도 1조 5천억 정도면은, 코로나 됐든, 코로나가 지금 엔데믹으로 바뀌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쁜 거는 재무제표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큰 변화 없잖아요. 적을 때는 470억 정도? 또 지난해에는 930억 정도니까 계속 신장률이 나오잖아요. 당기순이익도 한 3년간 봤을 때는 제일 좋았던 시절이었고 지난해가 773억이니까요.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는 흠잡을 거 없습니다. 자본금 증액도 그렇게 크게 급변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안정적인 종목이긴 하다. 근데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배당도 4, 5%씩 주는 회사인데 왜 주가가 안 가냐 이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공매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수급 주체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7월 달에는 사기보다는 계속 팔고 있고 이 종목은 개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에요. 개미가 선호하는데 변죽을 울리지는 않겠죠. 기관도 약간의 입질하지만 기관도 틈만 나면 팔고 있단 말이죠. 개인 종목이에요. 자, 일단 애경 케미칼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놓고 본다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라고 조금 전에 했던 종목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아이고 싸구나 하고 뭐 20%, 30%, 50% 떨어진 거를 샀지. 정말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기도 하고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스텝을 막 좀 꼬였잖아요. 빅스텝 바른다 그랬다가 원래는 베이비 스텝이 정상인데 뭐 울트라까지 얘기 나오니까 정말 헷갈리거든요. 근데 만약 진짜 울트라로 나오면 골치 아픈 거고 자이언트 스텝 정도만 밟아도 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내가 감내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시장의 반응을 봐야 하는 거지. 뭐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0.75%가 대세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연준의 기존의 옛날 선임 연준 의장들 하는 얘기는 1년 동안 뺀질뺀질 놀다가 이건 아니라고 본다가 1년이 넘어서 2년째인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2년 차 들어와서 벼락치기를 올리니까 세계 경제가 증시가 이 난리를 치는 건데요. 일단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가 뭡니까? 적은 비용.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뭐 혜택 받는 사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애경 케미칼은 회사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주가가 지금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12,000원이잖아요. 30% 비중이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많은 비중을 실었고 기업 내용만 본다면 아까 대충 들었는데 길게 해도 이 회사가 좋다 그러면 가져가겠다 그랬으니까 이 종목은 장기 투자 종목은 맞아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매수 타이밍은 잘못됐다. 저는 그래 보고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값어치가 있느냐. 배당을 보시려면 한 3%에서 5% 정도 배당 나오니까요. 은행이 잡아도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바닥인데다가 또 7월이니까 이제 한 5, 6개월 정도 있으면 또 배당 관련주가 막 움직이거든요. 이 회사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좀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BPS 가지고 EPS 가지고 주가 싸니 비싸니 하는데 주가가 BPS보다 비싸면 다 프리미엄 많이 준 거예요. 멀티플이고 적정가고 공시지가 기준가가 없어요. 오늘 종가 끝나면 다 기준가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보다 비싸게 출발하면 빠지면서 음봉이 나오고 올라도 음봉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빠져서 올라오면 주가가 마이너스가 나와도 빨간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다 틀립니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BPS는 그냥 싸냐 비싸는 정도로 평가하는 그런 비교 수단으로 봐야지. 그게 무슨 뭐 보증수표입니까? PBR 1배 미만 0.5배 싸다 이런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무거우면 떠요 안 떠요? 주가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싸면 올라가고 5천 원짜리 500원 통전조라도 비싸면 빠지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공매도 얘기 많이 나오죠 요즘. 이 종목 공매도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저는 충분히 지금 12,000원에 샀잖아요. BPS를 봤을 때는 싸다라는 게 맞는데 기간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이게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2018년에 보시면은 18,000원짜리가 빠지는데 1년 내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반등이 나올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역사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6,000원은 좀 과도한 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일단은 2배, 3배 가까이 올라가다가 지금 올랐던 걸 다 돌려내잖아요. 되돌림이 이게 풀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6,000원짜리에서부터 지금 반토막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약해요. 그러니까 월봉에서의 이 봉이 빨간 봉인지 이 파란 봉인지 보시면은 아래꼬리가 좀 달려줘야 돼. 그 얘기는 해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래에서 세게 들리면 반등은 들어옵니다. 여기 보통 보면 여기서도 한번 반등은 들어왔잖아요. 그죠? 조금씩 반등이 들어왔고 여기도 보면 2020년에 코로나 국면에서 아주 음봉 연속 3개 3봉이 나오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이 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앞자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봉에 꼬리는 달려요. 그냥 너무 빠졌다는 건 다 인식이 돼 있고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이고, 예, 주봉에 들어가 봤더니 좀 빨간 양봉이 좀 나와요. 예, 괴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격도를 많이 존중합니다. 예, 신뢰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150의 이격도의 고점이 만들어지고, 예, 지금 봐서는 이격도가 딱 찍어보니까 여기가 70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70에서 60 정도가 이격도상으로는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는 부분에서, 예, 역사적인 저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반등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12,000원은 말이죠. 그래서 투자 기간을 3개월 기다려서는 좀 힘들 것 같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다면 요번에 2분기 실적이 나오니까요. 충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000원 이상, 예, 그 값어치가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매수 타이밍이 좀 잘못됐다. 그러나 기다린다면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렇지만 지금 뭐 세계 경기가 뭐 침체로 가느니 안 가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분기가 연속적으로 분기가 1분기가 3개월씩이니까요. 2분기가 연속적으로 침체다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 빠졌고요. 침체가 맞고요. 자꾸 그런 말 아니다. 이건 좀 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물가가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세금리가 5% 7% 올라가는데 금리 지금 2% 요번에 빅스텝을 밟는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지 2.75%, 1.75, 2.25%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0.75%는 올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금리 올리는 거는 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를 무시하고 지금 뭐냐 물가 때려잡는다는 것에 연준이 방향을 희한하게 잡더라고요. 물가만 때려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올려서 거품을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거하고 관계해서 불균형이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금리 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2,000원 가려면 좀 50% 올라야 되잖아요. 50% 오르기가 좀 쉽습니까?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 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요. 다른 종목은 제가 3개월 이렇게 가져가라 그럴 텐데 이 종목은 6개월 이상 1년 정도 보유한다면 충분히 12,000원 본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게 화학주가 올라가려면 지금 전차만 올라가거든요. IT와 자동차만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 화학 종목이 올라가려면 경기가 환율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금은 안정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힘내시라는 측면에서 손절가는 들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추봉과 월봉에서 빨간 양봉 전환이 됐고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12,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데 기술적인 반등은 10,000원의 매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단타나 트레이딩 관점에 보시는 분들은 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보유하셨으니까 힘내라는 측면에서 12,000원은 6개월 이상 보유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 보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살짝 걸리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고다현님 회사만 건재하다면 기다릴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은 좀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세워보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가자님이 오랜만에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제주 맥주고 3,349원 그리고 8%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3,300원 구간이면 조금 비싸게 들어가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혹시 이때 이제 올해 3, 4월 그러니까 봄에 이제 스멀스멀 리오프닝 이야기 나오면서 사람들이 술도 많이 마시고 이럴 거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실상 그게 주가가 좀 내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얼마에 추가 매수하면 좋을지 추가 매수 가능성도 좀 고려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이거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네, 제주 맥주 3,300원대, 비중 8%대,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유효하는 되긴 되네요. 일단 물 먹는 종목이라도 사실 뭐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맥주가 지금 간절히 생각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 잠깐 이 종목을 본다면 TC 스틸이라는 종목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왜 이 종목이냐 하면 이 TC 스틸을 보면은 제주 맥주하고 확실히 비교가 되거든요.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장이고, 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국내적으로, 그죠? 근데 보시면은 이 종목은 달리는 말이에요. 주식은 달리는 말에 집중 투자하는 게 좋고, 예, 이 종목처럼 지금 뭐 2,000원짜리가 14,000원 조금 있으면 2만원까지 갈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퀀텀 점프 10배 이상 대박 터뜨리는 거잖아요. 저도 이 종목 많이 추천해 드렸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의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금리를 올리든 말든 예, 크게 영향 안 받는 그런 종목인데, 요 종목하고 저는 이 종목을 강연 방송이라든가 공개 방송에서 많이 추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문자도 받았으니까. 근데 제주 맥주를 보면은요 전혀 아주 예, 다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바닥을 다지고 바닥에서 이제 막 탈출하려고 하는 종목이에요. 아까는 달리는 말이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틀리겠지만 이 종목은 지금은 사도 될 것 같아요. 기업 내용을 떠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뭐 여름철에 맥주 많이 찾을 거고, 그죠? 또 좋아질 것 같은데 매출이 좀 늘어날 거고 음식료 관련주니까. 근데 그렇다면 너무 비싸게 샀어요. 3,300원대는 매수 신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봉이나 월봉 보면 시퍼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 뭐 매수하면 뭐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뭐 떨어질 때마다 뭐 1차, 2차, 3차 막 딜러대는데 그거는 정말 기법이 아니라 아주 죽이는 매매거든요. 이 1차, 2차, 3차까지 물타기 하면 그 죽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을 물타기 하지 마시고 올라가거든 그냥 사시고, 올라가지 못하고 힘 빠져서 떨어지면 파시면 돼요. 이 제주 맥주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사도 됩니다. 월봉과 주봉, 일봉 모든 그림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격 괴리에서 반등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조금 사셔야 되는데 지금 비중 8%죠. 89%는 8%인가요? 그러면 10%가 안 되니까 조금 더 실었다가 8% 더 실으면 16%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300원 가기 전에 3,000원에서 3,200원, 300원 이거 올라오거든. 본전되거든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네. 그죠? 네, 그렇게 하는 종목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지금은 달리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라든가 또 소재, 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제주 맥주에 대해서는 비중을 2,200원 정도, 2,300원 사이 더 실었다가 손절가를 잡아놔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떠나서 이제 2,000원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아무리 바닥이라도 리스크 관리 해야 되니까 2,000원 손절가와 단기적으로 지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갖고 있는 비중만큼 늘려서 3,000원과 3,200원 정도 오면 오늘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보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제주 맥주 일단은 보유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오늘 좀 잘 가긴 하네요. 8%대 상승세 나타내는데 아쉬운 게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제주 맥주는 좀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여름철이니까 맥주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서 좀 판단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맥주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날씨도 덥고 또 종목 때문에 고민되시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시원하게 나가셔서 생맥주도 드시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함께 타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주는 스트레스는 여기 진단쇼에서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투자판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